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창업의 지혜 시간이고요. 오늘은 또 부득이하게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접 얼굴은 보이지 못하고 이렇게 육성으로만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21년도 디딤돌 창업과제를 준비하기 위한 그 과정으로 첫 번째 시간으로 주제를 어떻게 선정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강의 목표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디딤돌이라고 하는 창업 과제를 준비하게 된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초기 창업 패키지나 예비 창업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와 같은 그런 과제들과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인지를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디딤돌 창업 과제의 본질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창패나 초창패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창업과제에 정말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실제로 디딤돌 창업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로서 어떻게 주제를 선정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딤돌 창업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디딤돌 창업과제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그 아이템 사업화가 아니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고, 실제로 이제 그 디딤돌 창업과제라고 하는 과제를 운영하는 기관도 여러분이 여태까지 접해왔던 창업진흥원이 아니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티파라고 하는 데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기정원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따서 보통 기정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딤돌 창업과제는 우리가 디딤돌이라는 이름으로 붙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네 가지 분류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첫걸음과제, 여성참여과제, 소셜벤처 재창업과제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경쟁률은 그때그때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은 거의 대다수의 기업들은 첫걸음과제 쪽에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이제 소셜벤처나 아니면 여성창업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과제에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지원 자격은 좀 이제 완화된 편인데, 이제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창업 기업은 아니고요. 디딤돌 과제는 사실은 엄밀하게는 창업 7년 이하. 그러니까 실제로 창업한 지 뭐 한 4, 5년이 됐다라고 해도 지원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매출액이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돼요. 한 20억 정도가 넘어가는 그런 매출 기업이면은 실제로 디딤돌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매출액이 20억 미만으로 이제 보통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뭐 통상적으로 매출액 20억이 넘어가는 기업 디딤돌을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 7년 이하인데 실제로 최근에 지원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보통은 이제 한 2년차, 3년차 기업들이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되게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뭐 대부분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과제로 이제 대부분 디딤돌을 생각하시는데요. 원래 디딤돌은 초기 창업 기업만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거, 이걸 좀 머릿속에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창업한 지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실제로 6년, 7년 된 기업들이 같이 들어와서 경쟁을 하게 되면은 경쟁 자체는 이제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6년, 7년을 살아남은 기업들이 각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이나 어떤 영업력이나 사업력 같은 거 더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녹록한 사업은 아니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원 기간은 이제 12개월이라고 해서 보통 1년으로 잡고 있고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예창패나 초창패와는 다르게 비교적 조금 긴 그 지원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뭐 보통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은 1억 5천만 원, 최대 1.5억 원까지 이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원래, 그러니까 2019년도 이전, 원래는 이게 총 사업비의 80% 이내로 지원을 해서 1.5억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2020년, 작년에는 처음에 공고는 80% 이내로 해서 2019년도 기준으로 나섰다가 추후에 조정이 됐어요. 왜 조정이 됐는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바로 코로나 때문에, 코비드19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런 문제가 생겼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엔 그래서 디딤돌이 오히려 정부 지원 사업, 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 사업보다 훨씬 더 파격적으로 조건 자체가 주어졌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일단은 총사업비 90% 이내라고 일단은 공지가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작년이랑 똑같은 스탠스를 취할지 아니면 조금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1.5억 원, 1억 5천만 원을 주는데 조금 더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다. 이게 왜 파격적인 조건이냐면은요.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는 그 금액 자체는 달라지질 않지만은 그 개인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이 민간 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거는 디딤돌 지원 사업을 할 때나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를 지원할 때도 민간 부담금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은 대부분 오해를 하시거나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요. 정확하게는 민간 부담금은 총 사업비에서 그 기업 자체가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을 얘기해요. 이거는 맞는데, 제가 앞서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여기서 지원 금액은 1.5억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라고 나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1.5억 원 안에서 80%만 지원해준다가 아니고 정부 지원금이 1.5억 원까지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총 사업비를 1.5억 원, 1억 5천만 원으로 책정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경우에는 80%인 1억 3,500만 원까지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고 민간 부담금이 1,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파격적이었다고 얘기를 한 거는요. 실제로 개인 부담금 중에서 현금 부담금, 이게 제일 부담이 크잖아요. 이게 10%까지였어요. 원래 50%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1억 5천만 원이라는 정부 지원 자금을 받을 때 민간 부담금 1,500만 원이지만 그중에서 1,350만 원은 보통 현물로 잡고요. 현물로 잡고 현금을 잡을 때는 150만 원만 납부를 하면 되는 150만 원만 입금을 하는 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디딤돌 지원 사업은 정부 지원금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여러분이 실제로 최대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는 건 총 사업비가 총 1억 6,670만 원일 때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통 민간 부담금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은 1,667만 원. 이게 조금 잘못됐는데 1,670만 원이 되겠죠. 어쨌든 1,667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부담해야 되는 거는 현금의 10% 이상이니까 16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1억 5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2019년도 기준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1억 5천만 원을 최대한도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 총 사업비는 1억 8,750만 원이 돼요. 왜냐면은 80%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총 사업비는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정도가 돼야 정부 지원 자금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고 이 경우에 민간 부담금 3,750만 원. 그리고 원래는 디딤돌에서 그 현금 부담이 50%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금은 1,875만 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교를 해보셔도 벌써 이게 거의 10배가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도 디딤돌 지원 사업에 선정된 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았던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올해도 이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디딤돌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오히려 그 지원 금액 자체가 파격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경쟁률이 높을 그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이 지원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항상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초창패하고 어떤 게 다르냐,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디딤돌 지원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저한테 상담을 왔었던 수많은 창업자들을 보면은 그냥 90% 이상이 그 지원 계획서로는 100%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초창패 스타일로 사업 계획서를 써와요. 근데 이 디딤돌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엄밀하게 다시 얘기하지만 창업진흥원이 아니라 기술정보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과제라고요. 그럼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서 시제품을 만들고 사업을 하는 그런 아이템 사업화 사업이 아니고 기술을 개발하는 지원 과제예요.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이템을 면면히 살펴보면은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외주를 통해서 플랫폼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플랫폼이나 앱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여러분이 영업을 띄워가지고 사업을 하는 이런 경우가 거의 대다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실제로 기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자랑스럽게 여러분 스스로가 갖고 있는 보유 기술을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술이란 개념 있잖아요. 뭐 AI, 머신러닝, 뭐 아니면은 뭐 이제 뭐 기계 쪽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뭐 로봇 기술, 뭐 3D 프린팅, 뭐 아니면은 뭐 설계 기술, 이게 기술이라고요. 그런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정부에서 정의하는 우리가 흔히 정의하는 기술의 커버 범위가 넓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뭐 예전에 그 초창패나 예창패에서 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외주조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가지고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쓸 때도 이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춰서 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계획서가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라기보다는 연구개발계획서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좀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기존에 썼던 예창패나 초창패, 청창사의 사업계획서 돌려막기는 안 됩니다.
그냥 완전히 다시 써야 돼요. 연구 개발 계획서로. 그래서 거의 100% 떨어진다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런 걸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여러분이 그 낭패를 봅니다. 실제로 이 정도 되면은 지원 어떻게 제가 조언을 드리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다시 쓰지 않으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디딤돌 창업과제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좀 연구원 생활을 하거나 R&D나 그런 기획을 하던 분들이 잘 써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기술 개발을 해봤고 그 안에서 어떠한 성과 지표나 어떤 것들이 나와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나 방향성만 제시를 해주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잘 쓰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창업자들은 디딤돌은 거의 쓰시면은 거의 100 중에 한 99% 정도는 디딤돌 창업과제 지원 사업 계획서라기보다는 그냥 떨어질 게 뻔한 그런 사업 계획서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다른 점인데요. 중복성이 있는 기술 개발 주제는 선정 불가입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게 예창패나 뭐 초창패 같은 경우에도 중복성 있는 개발 주제는 선정이 안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본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이미 개발을 했다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누군가가 개발을 했는데 사업화를 못 시켰다 그랬는데 다른 누군가가 또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그걸 개발을 해서 사업화하겠다.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창업이라고 하는 건 옆집에서 커피를 팔아도 내가 커피를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창업의 기본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비슷비슷한 아이템으로 비슷한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래도 그 사업자의 역량이나 개발 역량 아니면은 그 사업 역량 같은 걸 보고 그쪽에 지원을 해주는 게 실제로 맞아요. 그 중에 하나는 어떤 거는 망하겠지만 어떤 거 성공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초창패나 예창패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두 개를 뽑진 않지만은 이렇게 돌고 돌다 보면은 비슷한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여러분이 실제로 그 예창패 진행해 보면서 네트워킹 같은 거 해보셨으면 아마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고, 근데 디딤돌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복성이 있는 기술 개발은 아예 안 됩니다. 물론 그 어느 정도의 조금의 차별성만 있으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기존 과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 지원 사업에서 그 기존에 있었던 R&D 지원 사업도 다 검색을 하면 나오거든요. 제목하고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그 안에서 실제로 여러분과 비슷한 과제가 있다 그러면은 스크리닝에서 그게 걸려가지고 실제로 선정 단계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성 사업성은 분명히 고려는 돼요. 왜냐하면 이게 창업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고려하는데요.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성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거 심사위원들 그 VC들이 안 와요. 이거는 사업성을 보는 게 아니고 기술 개발을 하는 그 연구 R&D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기술성을 판단을 한다고요. 물론 변리사나 이런 사람들도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업성을 보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기술 자체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사업이 좋고 뭐 역량이 좋고 마케팅을 잘한다 그래도 선정은 안 돼요. 일단 이게 지원받을 만한 기술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 지표라는 게 도달을 해요. 여러분이 예창패나 초창패 같은 경우에는 시제품만 만들어내고 성과물만 내놓고 돈만 제대로 쓰면은 그냥 넘어갔는데 여기는 내가 이걸 반드시 하겠다라고 해서 성과 지표를 내야 돼요. 내가 뭐를 개발하겠다 그러면 그 개발이 완료됐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수치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 수치를 제시하고 선정되는데 만약에 달성이 안 됐다 그러면은 이제 실패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환수 처리를 그 1.5억 원을 다 뱉어내거나 아니면 페널티를 세게 먹는 혹은 둘 다 받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지 그냥 돈 준다고 그냥 덥석 물었다가 나중에 정말 그 힘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가 종료된 다음에 경상기술료라고 해서 이거는 그 과제의 특성마다 다른데 과제 성공이 됐을 때 별도로 납부하는 기술료가 존재를 합니다. 요거는 조금 그 기존에 있었던 초창패, 예창패랑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창패나 초창패는 해마다 계속 그 지원 사업의 어떤 특성이나 성향이나 방식이 정말 많이 바뀌잖아요. 근데 디딤돌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은 원래 기종원 중심의 R&D 지원 사업은 진짜 십수년간 있었던 과제이기 때문에 운영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제의 그 어떤 변동사항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올해는 뭐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전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그 초유의 사태가 오게 되면서 어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간 부담금이 좀 달라지거나 이런 종류의 변동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대부분 초창패, 예창패 하셨던 분들이 디딤돌 지원 사업에 평가하러 갔다가 되게 상처를 많이 입고 오세요. 왜냐하면은 여기 심사위원들은 정말 까칠하고 엄격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디딤돌 지원 사업에 간 적은 없지만은
다른 지원 사업에 갔을 때 저도 만만치 않게 보통 그 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그런 만큼 이 R&D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랏돈 준다 그러니까 그냥 어설픈 마음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적당히 얼버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는 정말로 확실하게 쳐내요. 그리고 독서를 내뿜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창진원 기준의 어떤 그런 과제들을 진행할 때는 실제로 그렇게 그 독한 말이나 이렇게 좀 까칠한 말들이나 질문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보통 이제 민원 같은 거를 넣게 되면 거기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요, 그런 거 전혀 얄짤 없습니다. 아마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정말 힘들고라는 걸 너무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긴장을 많이 타고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요.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대면 평가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먼지나게 털리는 거는 항상 있는 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디딤돌 창업과제 선정을 위한 필승 전략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자, 이게 이제 좀 골치가 아픈데요. 사실 뭐 가장 완벽한 조건을 본다면은 이제 가장 이상적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연구 개발이 필요한 기술이어야 됩니다. 항상 디딤돌을 하게 되면은 저한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아이템도 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냥 단언을 할 텐데 이 질문을 하시는 순간에 벌써 여러분은 낼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통은 디딤돌 지원 사업을 낼 만한 기술이라면은 대부분 본인들이 그 기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나는 이 기술을 가지고 지원 사업을 내고 싶은데 이 지원 사업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사업 계획서를 쓰면 될까를 고민하지, 이 기술로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한다는 거는 대표자 본인이 이게 기술이긴 한가에 대해서 확실성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리가 없는 거죠. 본인이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설득하겠어요? 그게 아니면은 누군가가 그거를 강제로 될 수 있는 기술화 시켜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건 제 역할은 아니고요. 저는 그냥 안 되는 거고, 그게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럼 뭐 전문 컨설팅을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냥 기술이면 안 되고 중복성이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반드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에 없거나 아니면은 비슷한 게 있어도 차별성이 확실하게 있는 그런 인지 기술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 차별성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독창적이고 기존에 있는 기술 대비 얼마나 우월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외주로 모든 걸 커버하려고 하면은요 100%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기술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대표자 자체가 실제로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연구 인력이 충분히 있어야 되거나 기자재도 충분히 있어야 되거나. 근데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뭐 구입 플랜 같은 걸 내놔도 되긴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우리 회사가 자체적인 기술 개발 역량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대학교하고 어떤 대학교의 연구실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다. 혹은 뭐 이제 뭐 다른 기업하고 같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뭐 이제 협력기관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업체여야지, 뭐 외주 계약으로 이거를 개발할 건데 내가 이거를 받겠다 그러면 그거는 그 외주 개발 업체가 받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0%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개발 완료 이후에 시장성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렇게 사업해서 돈 벌려고 나라에서 그 돈을 주는 거니까. 그리고 사업 역량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 계획서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다 담겨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 계획서가 나와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근데 사실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이제 좀 힘들어 하세요. 주눅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이게 되면 내가 그냥 사업을 하지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 말씀이 맞아요. 실제로 제가 지금 제시하는 조건은 하도 디딤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니까, 아니 정말로 디딤돌을 받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조건을 찾아라 그럼 이거예요. 기술력 있고 인력도 있고 자본도 있고 매출도 나오고 좋은 기업이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현실은 이렇게 완벽한 기업은 정부 지원 사업이 필요 없고요. 실제로 지원도 잘 안 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들 힘들어지니까 그런 기업들도 좀 지원을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보통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쓰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강좌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을 꼭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항상 뒤에다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를 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결국에는 뭐냐면은 그런 기업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부분은 이 조건을 많이 만족하는 기업들보다는
불충분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 안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상적인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선정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디딤돌은 예창피나 초창피와는 다르게 일단 경쟁률이 10대 1은 기본적으로 찍고 넘어가고 올해는 저는 20대 1 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20대 1 정도 넘어간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원자 중에 한 5% 미만으로 선정이 된다는 건데 상위 5% 정도면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건을 꽤 많이 100%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7, 80% 이상은 만족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적어도 5%는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러분이 그 조건을 최대한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적으로 선정되기는 되게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기회는 분명히 있지만은 선정이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분명히 주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디딤돌 창업 지원 사업을 위해서 이제 어떤 과제로 어떤 주제로 내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신랄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개발 기술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플랫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플랫폼 만드는 거 기술인가 그거 할래요. 우리 그거 개발할 수 있는 엔지니어 하나 들여놨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기술적 가치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이거 필요하니까 돈 주세요가 아니고 이 기술은 장기적으로 봐도 정부 지원을 받아서 개발되어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플랫폼 필요하니까 이거 만들기 위해서 돈 요청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했었던 강의 중에 제가 위에다 링크 하나 걸어 드릴 텐데요. 그 강의 중에 보면은 제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이템을 커피로 구분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은 아메리카노용 아이템이 있고 카페라떼용 아이템, 그 다음에 캐러멜 마키아토용 아이템, 민트 초코용 아이템 이런 식으로 4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이 심사위원들이 어떤 관점으로 보는 줄 아세요? 그냥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4가지 커피를 가지고 지원 사업을 막 여러 기업들이 낸다 그러면은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내리는 결론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말하고 강조하고 어필을 해봤자 결국 커피는 커피라는 거죠. 이 대전제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봤자 커피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AI라는 기술이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뭘 하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그래봤자 그게 머신러닝인 거죠. 개나 소나 다 하는 머신러닝. 다른 기업들도 다 하고 있는 거기 발표평가 온 기업 중에 한 50%는 하고 있는 머신러닝인 거예요. 우리는 로봇을 한다 그러면은 그 기계분과에 오는 그 기업들의 한 30% 이상은 다 로봇 하고 있거든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봤자 로봇인 거지. 우리는 여기에서 모터가 달라서 다르다. 우린 여기에서 어떤 기술이 들어가 다르다. 그 조그만 부분들이 다르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우월성이나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어필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어필을 잘 못하세요. 그냥 본인들이 이렇게 좋다라고 열심히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봤자 로봇은 로봇이고 AI는 AI고 커피는 커피인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특이성이 있는 어떤 하나의 특정 분야일 수 있지만 그 분야 안에서 그 카테고리 안에서 보면은 그냥 그래봤자 커피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 로봇 하는 사람 중에 하나,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기술은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자, 개발 기술의 선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캐러멜 마키아토, 민트 초코라고 하는 커피로 이거를 대체를 했을 때 실제로 그 특징을 한번 볼까요? 아메리카노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고 쉽게 구현할 수 있고 세부적으로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구현 자체는 용이하기 때문에 시장에는 빨리 나갈 수 있는 거. 반대로 얘기하면은 기술 자체가 어느 정도 확립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기술을 내세우기도 어렵고 그래서 디딤돌 과제에서 선정되기도 좀 쉽지가 않은 기술입니다. 반대로 캐러멜 마키아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술력 자체가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분명히 호불호가 있는 그런 어떤 제품을 만들려면은 그 안에는 레시피나 기술이 되게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 구현이 상대적으로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에 좀 노력이 들어가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캐러멜 마키아토 같은 경우에는 디딤돌 창업과제 같은 그런 기술개발 과제로 지원하기에 꽤 괜찮은 요소들이 많아요. 민트 초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캐러멜 마키아토랑 좀 비슷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R&D가 필요하고 연구개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특이성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차별성을 확보할 수도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이게 또 시장이 굉장히 목표 고객이 한정돼 있잖아요. 민트 초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기술의 가치를 어필할 때 조금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특성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지 그냥
그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너무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계속 어필을 한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여러분의 그냥 생각을 그냥 고집을 피우는 거지 사실은 설득력은 굉장히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께서 정말로 지원 사업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일단 무엇보다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기술을 판단하고 분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독창성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개발 기술을 한번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근데 이 개발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예시를 들어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 된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향성 중에서 어떤 기술을 과제로서 만들어내고 연구 개발 계획을 세워서 제시를 해야 실제로 설득력이 생기느냐 이런 방향성에 대한 얘기니까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이거 되게 낭패를 보기 쉽다는 거 그거는 이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회사가 캐러멜 마키아토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캐러멜 마키아토를 가지고 제가 한번 기술 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디딤돌에다 만약에 내가 커피 마시는 기술을 가지고 낸다라고 한다면 뭐 이걸 가지고 내는 사람도 없겠지만은 어쨌든 낸다라고 한다면 뭐 1번처럼 쓸 수 있어요. 캐러멜 마키아토 양산을 위한 최적화 기술이다. 자, 이거는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회사 기술의 양산화를 위해서 뭔가를 지원해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중기부는 양산화에 대한 지원 사업은 아예 없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중기부 담당자가 천명을 했어요. 아예 그렇게. 그러니까 양산이라고 하는 건 기술 개발이 완료되고 말 그대로 이제 그 양산형으로 이제 바꾸는 거니까 조건을 최적화하는 거잖아요. 그건 회사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양산화도 되게 힘든데 왜 이거는 지원을 안 해주나 그러는데요. 여러분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그 중소기 벤처기업부에서 주는 나랏돈이라고 하는 건 국민의 세금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어떤 기술 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이 그냥 돈 벌려고 하는데 그 돈을 종잣돈으로 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양산화까지 가고 양산화를 이뤄간다는 거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타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양산을 실제로 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수익 창출은 정확하게는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럼 양산화로 들어가는 그런 자금은 여러분이 뭐 금융 지원을 받거나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이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것까지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누군가가 분식집을 하고 싶은데 정부에서 그 분식집에서 할 수 있는 뭐 김밥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재료를 다 정부에서 대주면 내가 그거 만들어서 팔아서 돈 벌겠다. 이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양산화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다지 매력이 없어요. 이게 양산을 위한 최적화 기술은 말 그대로 어떤 독창성이나 차별성이나 경쟁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지원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차별성이나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꼭 우리 레시피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캐러멜 마키아토를 가지고 한다 그래도 또 마찬가지로 양산화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다만 예외적으로 이런 양산화를 하기 위한 기반 기술이 기존에 없었던 방식이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이런 우리 기술뿐이 아니고 앞으로도 굉장히 쓸 수 있는 효용성이 크다,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양산화 기술이라고 쓰긴 어렵지만은 양산이 가능하게 하는 어떤 기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낼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제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저칼로리 캐러멜 마키아토 제조 기술이다. 이런 게 만약에 있다고 칩시다. 이거는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차별성이 있잖아요. 캐러멜 마키아토는 맛있는 거잖아요. 맛있는데 살이 찌고 칼로리가 굉장히 높죠. 근데 이거를 마시면은 똑같은 맛을 느끼면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데 실제로 칼로리도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다. 그럼 이거는 분명히 그 차별성과 경쟁력이 분명한 거고 이거는 기존에 없었던 기술이고 또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레시피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 안에 들어가는 논리나 이론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리서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개발 기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하라는 게 아니고 방향성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그 수많은 사업이 딱 요거 하나로 정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말하기에 여러분이 캐러멜 마키아토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 캐러멜 마키아토를 운영하는 이 회사의 범주 안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실제로 기술 개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어떤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아메리카노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술 개발 아이템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구현이 워낙 쉬운, 그냥 사람들의 인식상,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도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기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이템 선정해서 뭔가를 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그렇다고 뭐 지원을 못 받는다 그건 아니고, 흔히 생각하는 뭐 보편적인 기술이라도 통상적으로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커피 원두의 맛과 향을 극대화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조 기술, 이거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은 너무 불분명하죠. 맛과 향을 극대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뭐 그걸 하기 위한 제조 기술이라고 하는 게 결국 레시피 가지고 트라이 앤 에러를 하는 건데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기술이 있다고 쳐봅시다. 소량의 원두로, 즉 뭐 예를 들어서 원래 아메리카노를 뽑아낼 때 원두를 한 20g 썼는데 10g 썼는데 나는 3g 정도의 원두로도 기존에 있는 아메리카노 똑같은 맛과 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고품질의 아메리카노 제조가 가능한 그런 이제 커피 추출 기술이다. 이거는 신기술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원두의 양을 확 줄이면서 경제성을 극대화시키면서 어떤 그 제품의 그 커피 추출 기술의 어떤 그 레벨을 높여놓는 거니까 이거는 신기술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흔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디딤돌 과제로서 선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께서 이 기술이 실제로 선정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을 한다면은 만약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져보세요. 여러분이 이거 정말 좋은 기술이다, 진짜 우수한 사업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기술이 좋고 사업성이 좋으면 왜 진작에 개발하지 않았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건 돈이 필요하니까 주는 사업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 정말 기술 좋고 개발되면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사실은 그냥 그 뭐 집을 저당을 잡히고 사채를 끌어서라도 돈을 끌어서 그 사업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되는데, 여러분이 그걸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리스크가 크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스스로도 이게 실제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확실성이 불분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상대방한테 어필할 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라 돈을 들여서 이 기술을 개발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이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기술을 굳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개발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그냥 자체적으로 개발하면 안 되냐, 너네 회사 자금으로. 그렇게 좋은 기술이면 어차피 대박 터질 기술인데 그냥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투자를 받건 뭐라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지원을 받아서 개발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어차피 지원을 받는 건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그 사이에 괴리감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되게 잘 풀어가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나는 돈 필요하니까 주세요, 이거 되면 제가 돈 벌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만 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기술과 여러분은 다르다만 얘기했는데 더 좋은 이유를 제시를 해줘야 돼요. 실제로 이게 왜 더 좋아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계속 다르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더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도 더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그냥 정성적으로만 얘기해요. 몇 프로 좋고 얼마나 좋고 이렇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 올라갈 거고, 이런 것들이 정량적으로 제시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기존에 있는 거는 요런데 요즘 나오는 건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더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소비자들이 그걸 좋아하고 실제로 그게 얼마나 많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도 모르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스스로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달라고 하면은 당연히 설득력이 떨어지겠죠. 다만 이제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거 하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경우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이 정도까지 나왔다 그러면 그냥 막장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만큼 사업계획서를 못 썼다는 얘기고 발표를 못 했다는 얘기인데, 거의 실제로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 마인드는 깔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이 정도 마인드는 깔고 들어가니까 이 질문을 던지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의 질문들을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대안을 계획서상에 나타내지 못하면 실제로 선정되기가 되게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일단 여러분이 디딤돌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기를 원한다면은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쓰느냐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거 그냥 쓰면 되거든요. 쓰면 되는 거고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없진 않은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항상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디딤돌 지원 사업 쓰고 싶다 해서 갖고 온 기술도 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냥 이거는 기술 자체가 안 돼요.
그 기술의 어떤 가능성 문제가 아니고 그냥 디딤돌 지원 사업에서 지원받기 힘든 기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건 정말 개발됐을 때 사회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우리 회사한테도 도움이 되고 어쨌든 지원 사업을 받아서 충분히 우리가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여러분 스스로가 확신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 회사 이거 안 하면 뭐 큰일 난다. 직원도 월급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은 사실 그다지 뭐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디딤돌 지원 사업이 이제 1월 말 정도에 제가 열릴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전에 아직 한 2, 3주 정도의 시간이 있죠. 이게 지금 제가 한 4주 정도 여유를 남겨놓고 이제 제시를 했으니까 실제로 이제 그 일반 그 채널 멤버십 아니면 일반 그 구독자분들은 아마 실제로 이걸 보는 게 거의 디딤돌 지원 사업 이제 뜰 때쯤 보시게 될 텐데 그래도 이제 그 쓰시는 시간은 있을 테니까 그 시간 동안에 일단은 주제부터 확실하게 정하면은 일단 방향성만 확실하게 잡히면은 안에 있는 세부사항은 어떻게든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시작이 반이라고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기술이 선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엔 이제 가장 첫 페이지에 쓰는 이제 문제 인식이나 그런 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차근차근히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L의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